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양도세 5번째 파트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500만원이다. 단, 과세 기간 중 당해 거래 외에 다른 양도 거래는 없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 날짜가 5월 15일, 그러므로 5월 31일부터 7월 31일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과세 표준에서 표준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이 결정되고요. 이 결정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예정신고 포함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덧붙여서 총결정세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집니다. 1-3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누진세율 2회 또는 2 이상 신고 시 합한 산출세액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 납부할 양도소득세 1,500만원에서 500만원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2천만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2-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으로 합니다. 2-2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3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 정려에 있어서 수정자가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려된 부분 중에 부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집니다. 2-4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파산 선고 시 처분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2-5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고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가 되어집니다. 3-1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담보자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죠. 그러나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4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국내 거주자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의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3-5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이를 통산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 주식의 양도,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4-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4-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4-3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첫 번째 그 주소지가 되어지고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합니다. 4-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소재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둘 이상 존재한다면 주된 사업장이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양도한 장소가 납세지가 되어집니다. 4-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미적용되어집니다. 5-1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5-2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5-3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한 날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한 날로 봅니다. 5-4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 즉 상속을 해준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이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5-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는 양도일까지 불입하는 금액과 현재 붙어있는 평균적인 프리미엄 가격을 합쳐서 기준시가로 정합니다. 6-1 법령으로 정하는 건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정답은 O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되어집니다. 6-2 법령이 정한 장기 할부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입니다. 접수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인도일, 넘겨주는 때,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 수익이 있은 날, 이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봅니다. 6-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바로 그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죠? 그때는 양도세 지급일은 청산 판단일에서 제외되겠죠. 6-4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폐지되었습니다. 6-5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정답은 O입니다. 국내 소지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6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 정답은 X입니다. 6-5와 연관되어진 문제죠. 1번에 보면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이것을 모두 합쳐서 25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여기에도 250만 원 공제할 수 있고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또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각 4개의 항목별로 250만 원이지 토지와 건물은 같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항목 모두 합쳐서 250만 원이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1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한 소득의 총수입 금액은 양도한 가액으로 합니다. 총수입 금액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이 양도 차익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차감하죠. 그러면 그 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7-3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4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 먼저 했는 데서부터 250만원 공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죠. 7-5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A 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 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봅니다. 7-5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 가액인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 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기준 시가 순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은 X입니다. 실지 거래 가액을 알지 못할 때는 사감 환기, 사감이 환기를 시켜야 된다. 요래 외라 했죠.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환산 가액, 기준 시가 순으로 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8번대 문제에 해당되어집니다. 거주자 갑이 국 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8-1 갑이 X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내에 주소 거소를 5년 이상 두어야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2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답은 O입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입니다. 8-3 X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O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4 X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은 X입니다.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8-5 X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9번째 문제에 해당되어집니다. 거주자 갑은 2015년에 국외의 한 채의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갑은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9-1 갑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답은 O입니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했죠. 9-2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은 O입니다.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죠. 그죠?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해외 자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없습니다. 9-3 갑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0-1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2 건설업자가 공사용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채비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닙니다. 공고 전에 양도하더라도. 10-3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각 항목별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항목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두 번째 항목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 세 번째 항목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 네 번째 항목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10-4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은 X입니다. 산출세액에 곱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과세 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되어집니다. 10-5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100분의 70이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시 소득세율은 100분의 70입니다. 10-6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배제된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요. 기본공제도 배제되어집니다. 10-7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은 배제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줘야 되겠죠. 10-8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은 배제된다. 정답은 O입니다. 11-1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11-2 양도소득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정답은 X입니다. 예정신고,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예정신고 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예정신고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기본공제를 빼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11-4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연도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가 났다면 허가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되어졌다면 해지된 해 다음 해의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12-1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양도합니다. 기타 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되는 것이죠.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담부 정년은 3개월입니다. 12-2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 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정답은 X입니다. 수시 부과했다면 그 부분 세금으로 받았으면 안 되겠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또 수시로 부과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하고 난 다음 납부해야 합니다. 12-3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누진세율은 합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4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13-1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차손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3-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필요경비에. 그러므로 이 필요경비에 감가상각은 포함시키지 않고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3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3-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6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정답은 X입니다. 과세 대상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4억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되어지냐 하면은 양도가액 16억에 차지하는 차익 부분 4억이죠. 이 부분만큼 과세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곱하기 16억 분의 4억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1억이 되어집니다. 14-1 국외 소재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14-2 국외자산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외환 환산은 지출일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합니다. 14-3 국외자산 양도 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X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 가액은 실제 거래 가액으로 합니다. 단, 실제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첫 번째, 외국 정부, 지자체 포함입니다. 여기에서 평가한 금액. 두 번째, 양도 당시 양도 자산 소재지의 시가. 그런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14-4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바로 위에 문제에서 나왔죠. 외국의 정부의 평가에 또 양도 당시의 양도자산 소재지의 시가,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많은 부분, 과세 표준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배울 게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국외 자산이라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국내에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7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였다. 15-1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은 X입니다. 국외주택은 주택수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집니다. 15-2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가 되어집니다. 15-3 갑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지를 두었다면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지가 있다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5-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 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 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죠. 15-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장기보유공제를 할 수 없는 거죠.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